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속이 답답한데도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지 못하면 그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말 속에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우리 마음속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씩 풀어드리고 보듬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진짜 왜 이래? 경수 씨는 요즘 들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주말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그 순간 진짜 왜 이래? 하며 짜증이 터져 나오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주워 올렸을 일인데 요즘은 이런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진짜 왜 이래 하는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답답함이 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풀지 못한 갈등이 누적되면서 마음속에 작은 짜증 버튼이 생긴 거죠. 이 버튼은 평소엔 잘 보이지 않다가도 작은 자극에도 금세 반응하며 화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화가 쌓여갈 때 나타나는 정서적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문제가 트리거가 되어 속에 쌓인 감정들이 반사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화를 드러내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진짜 왜 이래?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속에 쌓인 감정과 피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짜증은 그동안 내면에 쌓여온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인 화를 푸는 지혜가 더 소중하다. 혹시 여러분도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신다면 그 짜증이 나의 마음속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짜증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며 한숨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진 씨는 주말 내내 마음 먹고 책장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손때 묻은 책을 보며 추억도 되새기고 버릴 책을 골라내려는 그때 옆에서 아내가 참견을 시작합니다. 이 책은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다 정리할 거면 깔끔하게 좀 버려. 이것도 놓을 공간이 없잖아. 영진 씨는 속으로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끼지만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애써 넘깁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발 더 다가와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저건 저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꽂아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자 영진 씨의 속마음에서는 불만 처리팀이 출동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는 거야? 나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데. 불만 처리팀이 속으로 불평을 쌓아가려는 그 순간 관계 유지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 대꾸하면 괜히 상황만 더 꼬이겠지? 그냥 넘기고 말자. 불만 처리팀도 이 말에 수긍하며 한 발 물러서고 그렇게 작은 내적 갈등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결국 영진 씨는 속으로 답답한 마음을 꾹 누른 채 차분하게 한마디 내뱉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중에 정리 끝나면 불러줄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말. 하지만 속에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아내의 말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잘 해낼 테니 내버려 둬줘. 라는 조용한 저항과 굳이 다투지 않고 차분히 넘기자는 배려가 담긴 일종의 임시 화해 협정 같은 거죠. 이 말은 그냥 가볍게 툭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면서도 나를 지키려는 고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말 속에는 이미 여러분만의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하고 다독이는 작은 다짐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상대가 이 말을 자주 한다면 내가 조금 다그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만의 여유를 지켜주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되니까요.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이 말처럼 때로는 작은 일에 조용히 화를 사귀며 스스로 다독이는 것도 어른다운 모습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동안 눌러온 작은 화가 스르륵 녹아내리도록 나 자신을 꼭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휴, 한숨. 영자 씨는 주말 아침부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 빨래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 휴대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참아왔던 답답함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휴하고 큰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 한숨은 그냥 피곤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 또 다 혼자 해야 하나? 하는 묵직한 속마음이 스며 있는 한숨이었죠. 이 감정을 말로 다 꺼내진 않지만 그 한숨 속엔 말하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한숨은 속마음을 슬쩍 내보내려는 작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휴하는 한숨은 마음속의 경고등과도 비슷합니다.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회의가 열리죠. 그냥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지. 괜히 말해봤자 피곤해지기만 하겠지. 결국 한숨을 통해 불만을 살짝 흘려보내고 혼자 사귀기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한숨은 이렇게 조용히 내뱉지만 그 안에는 속마음과 애정, 그리고 참아야만 하는 묘한 인내가 깃들어 있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휴하고 자주 한숨을 쉰다면 그 한숨 속에 담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군가의 한숨은 피곤함을 넘어서 무언가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숨결 속에도 큰 뜻이 담겨 있음을 알라. 이처럼 한숨은 그냥 무심코 흘려버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작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주 휴하고 한숨을 내쉰다면 그 한숨에 담긴 마음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오늘만큼은 그 한숨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그동안 묵묵히 담아온 모든 감정들, 이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그냥 다 귀찮아. 수미 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사 일이며 직장 일까지 챙기다 보니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퇴근 후 이번 주말에 어디 좀 다녀올까? 하며 나들이를 제안했을 때 수미 씨는 그저 피곤한 마음에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 사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피곤함 이상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무게감과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무기력함이 스며 있죠. 그냥 다 귀찮아라는 말은 마치 스스로를 놓아버린 듯 들리지만 그 안에는 쌓인 피로와 작은 짜증, 그리고 나도 좀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냥 다 귀찮아라는 말은 일종의 감정 소진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자연스레 모든 것이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 말은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무언가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표시인 셈입니다. 이 순간 수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소진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냥 다 귀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한마디 속에 쌓인 피로와 무거운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때로 내가 너무 지쳤다는 작은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쉴 때 찾아온다. 여러분도 혹시 자주 그냥 다 귀찮아라는 말을 하게 되진 않나요? 오늘만큼은 그 귀찮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편안한 휴식을 허락해 주세요. 5번째. 그래, 몰라. 요즘 들어 정민 씨는 대화할 때마다 점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친구가 요즘 어때? 잘 지내지? 하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자세히 이야기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응, 괜찮아.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죠. 사실 짧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말 속에는 상대와의 대화를 피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 몰라. 같은 단답형 대답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거나 더 이상 깊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자연스레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이야기에 길게 설명하고 싶은 의욕조차 없는 상태. 마치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최소한의 대답만 남긴 듯한 모습이죠. 심리적으로 단답형 대답은 관계적 소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상대와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마음이 다치면서 자연스럽게 짧고 단순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이 짧은 말들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자주 단답형 대답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마음의 피로와 소진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대답일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 한편에 지친 감정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간결하되 그 속에 진심이 담겨야 한다. 여러분도 요즘 자꾸 짧은 대답만 하게 되시나요? 혹시 스스로도 모르게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건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잠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6번째.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민정 씨는 친구와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친구가 요즘 어때? 좀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민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답합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 거야. 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넘어가려는 마음이 깔려 있었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라는 이 말은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들리지만 사실은 참아내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심하게 넘기는 말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감추고 있던 피로와 불안을 살짝 드러낸 셈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별일 아니야, 참자 하고 타이르며 내면의 힘듦을 부정하는 자기 위안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듯하지만 마음속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쌓여만 가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들리지만 자신에게는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 하는 체념 섞인 위로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속에 담긴 무거운 마음을 알아채고 한 번쯤 다독여주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은 스스로는 무심한 듯 넘기려 해도 마음 한구석에 쌓인 무거운 감정을 비추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덕이 아니며 한숨 돌릴 때를 알아야 삶이 지혜로워진다. 여러분도 혹시 자주 다 그러고 사는 거지 하고
내뱉으신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한 번쯤 바라봐 주세요. 이 말에 담긴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잠시나마 여러분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입술을 꼭 깨문다. 준호 씨는 회의 도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반박할 생각이 떠올랐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대신 입술을 꾹 깨물며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작은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자제하려는 마음이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억눌린 채 입술에 힘을 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입술을 깨무는 행동 속에는 억눌린 속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것은 자신을 다잡기 위한 감정 억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나 답답함이 쌓일 때 이를 곧바로 표현하기보다 입술을 깨물며 잠시 감정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독이는 모습인 거죠. 혹시 주변에서 입술을 자주 깨무는 사람을 본다면 그 속에 억눌린 속마음을 이해하고 가볍게 다독여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때론 입술을 깨무는 행동이 그 사람이 속으로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참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주 입술을 깨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입술에 담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고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도 이렇게 많은 마음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신호들, 오늘은 그 속마음 하나하나를 조금 더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신다면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곳에 풀어주세요. 이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